내년도 최저임금 합의 시한이 이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논의할 테이블에는 사용자 측 위원 전원과 또 민주노총 측 위원들의 빈자리가 여전합니다. 공백과 간극은 그뿐만이 아니죠. 1,790원을 요구하는 노동계, 동결 내지는 또 업종 구분을 요구하는 경영계의 거리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까마득하기만 합니다. 네, 이렇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최저임금의 직격탄을 맞은 편의점주들은 동시휴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고 또 김동연 부총리는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인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서 심층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 이광호 기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광호 기자한테 먼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최저임금위원회 지금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죠? 네, 일단 어제는 따로 회의가 열리지 않았고요. 오늘은 회의가 하나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 최저임금위원회는 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다시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벌입니다. 내일은 마지막 회의가 열리고요. 내년 최저임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요. 시한을 이렇게 단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만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 측 위원 9명이 전원 불참을 선언한 상태고 민주노총 측 노동자위원 4명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언급해 주신 대로 사용자 측 위원은 전원 불참이고 민주노총 불참, 그래도 14일에 결론이 나게 되는 겁니까? 네, 현재로서는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 왜냐하면 애초에 이미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 법정 시한을 넘긴 지가 한참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 일정을 늦추기에는 여러모로 부담이 큽니다. 유장수 최저임금위원장도 그저께 전원회의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14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요. 지금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상 전체 27명의 위원 중에 노동자위원 4명이 빠졌고 또 사용자위원 9명이 모두 빠졌으니까 14명만 참석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현행 규정상 노사위원 중 3분의 1, 그러니까 3명 이상이 각각 참석해야만 표결이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논의에 출석을 요구받았는데도 위원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참석을 하지 않았다면 나머지 인원들끼리 표결을 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사용자 측 위원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협상을 위해서라도 늦어도 내일 회의에는 다시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교수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과정 지켜보셨죠?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정말 이게 난항을 하는데요. 네. 사실 예상됐던 일입니다. 작년도에 이제 16% 이상 인상을 하면서 반발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진작부터 이제 특히 소상공인들 경우는 최저임금 좀 속도 조절해달라, 그리고 좀 차등 적용해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지금 이런 상황은 예견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방금 전에 이제 이광호 기자가 최저임금위원회 그 구성을 이제 설명을 했는데 현재 네. 상황이라고 본다면은 이 공익위원 9명의 의견이 절대적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이요. 예. 노, 사, 그리고 정. 공익. 네, 공익. 이제 네. 정부를 대변하는 이제 공익이라고 봐야죠. 3분의 1 구성인데 노사가 뭐 대부분 의견이 나뉘죠. 그럼 결국 이제 공익위원회 어떤 누구 쪽으로 가느냐 이제 문제인데 사실은 이번 이제 공익위원회는 조금 특이한 면은 있어요. 우선은 공익위원회 전면 교체가 됐는데 이 교체가 되면서 이분들이 대체로 이제 이른바 친노동계 성향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또 그분들이 정부의 어떤 위촉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라면 정부의 의중과 그다음 노동계의 요구를 잘 절충해가지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노동계는 이제 1,790원 네. 주장을 하고 있고 경영계가 다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네. 동결인 건지 또 네. 어제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동결을 주장하는 건 아니다 또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해서 입장 정리가 좀 명확하게 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것 같아요. 최저임금 문제에 있어가지고 가장 절박한 사람들은 이제 소상공인부터 해가지고 네. 정말 5인 이하 사업장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처절한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대기업 쪽 경우는 조금 느긋하죠. 사실 자기들 큰 관련이 없으니까. 네. 당연히 이제 경영계가 이제 한 목소리 내기 어려운데 이번에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이 굉장히 전면에 서고 중소기업이 이렇게 나가는데 만약 그런 구도로 한다라면 결국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이걸 네. 요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데
우선은 소상공인과 대기업의 어떤 최저임금 똑같을 수 있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아주 차등 적용하라 이 부분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만일 지금 차등 적용을 하게 되면 네. 차등 적용은 지금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만 만일 차등 적용을 하게 되면 최저임금을 좀 올리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데 만일 그게 아니라면 대폭 올리기는 쉽지 않을 거라 보입니다. 네. 사실 그런데 이 소상공인의 사정은 뭐 안타깝지만 그 최저임금 미만율, 그러니까 최저임금보다 낮은 받는 수준의 사람들이요.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비율이 산업 전체로 봤을 때는 비중이 13.3%나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노동계는 이 비율을 들어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무슨 뭐 최저임금이 이제 저임금 근로자들에 예. 대한 이야기니까요. 사실 노동계는 이제 그걸 이제 근거로 이렇게 하고 있고, 사실은 뭐 이 저임금 경우가 워낙 우리가 광범위하게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노동계가 13% 이야기를 안 한다 하더라도 뭐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대목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 그게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게 최저임금을 올린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저소득계층 문제 해결이 되느냐? 네. 그다음에 근로 빈곤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최저임금을 올려놨더니 아니 저임금 근로자들이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다음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예를 들어 8시간 일하는 6시간으로 줄여버려가지고 소득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러한 문제들 경우는 이제 뭐 노동계가 늘상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 또한 사실은 지금 김동연 부총리 말한 대로 조금 이 속도 조절 문제나 이걸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실 이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곳을 꼽으라고 하면 이제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시급을 좋아하는 이제 편의점 점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또 편의점 점주들이 어제 이 최저임금을 또 올리며 동시휴업도 불사하겠다라고 나섰죠. 자, 그래서 GS25 전국 경영주협회 강우만 회장 저희가 직접 연결해서 자세한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회장님도 지금 편의점 운영하시는 점주신 거죠? 네네. 아, 그러시군요. 네. 예. 최저임금이 또 오르면 동시 휴업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히셨는데 어떤 예. 공동행동을 할 계획이신지요? 예, 최저임금이 또 오르면 뭐 일부에 폐점도 생각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점포 입장이 아주 어렵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현재도 한 30% 이상이 너무나 어렵거든요. 그래 야간 미영업과 또 야간 시간대 활동도 고려 중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 영세업자들은 아주 힘이 많이 드네요. 사실 노동계에서 이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것이 뭐 소상공인에게 악영향을 줄 것 같지만 소상공인에게 힘든 거는 이 인건비 문제만이 아니라 뭐 가맹점 수수료라든지 대기업의 갑질 같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이야기되지만은 예. 특히나 거기에서 주로 이제 그 말로 하자면은 대기업 간 근접 출전을 자제해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매출이 20년 전과 매출은 똑같거든요. 그 이유는 옆에 자꾸 다른 브랜드가 들어오기 때문에 네. 제살뜨기밖에 안 되죠, 그게. 어제 편의점 점주들이 이제 피켓을 들고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밝히는 뭐 그런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예, 예. 현실적으로 지금의 예. 어떤 최저임금 수준이 예, 점주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견뎌내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실제가 그렇고요. 예. 그렇고 너무나 그 최저임금이고 경기 자체도 또 어렵지만은 이 점포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정말로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알바생보다 점주들 가져가는 월급이 더 적은 수준 뭐 그런 점포도 있다라고 하는데 뭐 심심치 않게 많습니다. 그런 예 들리고 있나요? 예, 예. 예, 그런 경우에도 제가 여러 가지 시합을 해봤는데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혹시 뭔가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예.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을 예. 드릴게요. 네. 어느 경영주가 직중제 시급이 뭐 안 되는 걸 바라겠습니까? 알바도 처음부터 사실은 따지면 우리 가족 아닙니까? 네. 예,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모든 사정을 잘 감안해 가지고 사용자, 고객자의 생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힘들고 고된 그 직종은 좀 낮게 받고 좀 쉽고 또 힘들지 않는 거는 조금 차별해서 이거 직종별 이걸 좀 나눠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전체 의견입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강우만 회장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선 저 회장님은 굉장히 점잖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이 정보나 신문의 보도를 보게 되면 사실은 지금 이분들 경우는 절규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죠. 네. 왜냐하면 생존권 자체가 다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한테는 지금 가장 그한 게 아까 뭐 그런 말씀도 뭐 되죠. 사실은 뭐 점주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과당 경쟁이 이루어진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이 어떻게 뭐 다 막을 수 있겠습니까? 네. 결국 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이제 최저임금을 높여가지고 인건비 부담을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속도 조절해달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만일 지금 이 아까 저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편의점주들이 소상공인들이 사실상 집단 어떤 뭐 휴업을 한다. 네. 사실은 이게 집단 행동이거든요. 초유의 사태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이런 정도로 많이 격앙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아프면 아프다고 했을 때 정부는 들어야 됩니다. 이 편의점 점주들이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라고 한다면 그게 좀 귀를 기울여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사실 앞서도 저희가 강조를 드렸다시피 편의점 뭐 동시 휴업까지 불사하겠다라고 나선 만큼 지금 최저임금 인상 타격의 바로미터가 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로 타격이 얼마나 있는 겁니까? 네, 뭐 관련해서 몇 가지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우선 올해와 지난해 상반기 이제 막 6월 말이 끝났으니까요. 그 상반기의 편의점 점포 수를 좀 비교해 봤는데요. 네. 지난해 상반기에 3대 편의점 프랜차이즈에서 순수하게 증가한 점포 수는 2,300개가 넘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는 세 곳을 다 합쳐도 1,000개가 채 안 되는 상황이죠. 이게 개점한 점포 수도 좀 줄었겠지만 폐업한 점포가 특히 많아졌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뭐 추정이긴 합니다. 네. 다른 데이터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방금 이야기 나눴던 전국 편의점 가맹점 협의회가 분석한 편의점의 수익 구조입니다. 네. 이게 월 매출이 5,400만 원 가량 되는데요. 뭐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뭐 비용을 다 빼고 나면 점주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500만 원을 조금 넘깁니다. 그런데 노동계 주장대로 내년 최저임금이 10,000원 이상, 그러니까 1,790원으로 오르면 점주 수익은 300만 원대 초반으로 급감한다는 게 협회 측의 주장입니다. 네. 일단은 뭐 가정입니다.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시나리오 상으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본 건데 이런 가운데 어제 정부에서 또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서 의미 있는 발언이 나왔어요. 그것도 김동연 부총리 입에서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네. 여기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이 정부 고위 인사 중에 처음으로 공식으로 인정을 하고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이 김 부총리가 지난 4월 말쯤에 최저임금 효과를 분석하려면 적어도 한 6개월치 데이터는 쌓아놓고 검증을 해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네. 지금 6개월치 데이터가 6월 말까지 막 쌓인 시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고용에 영향이 있었다고 본 겁니다. 네. 김 부총리는 그러면서 최저임금 협상과 관련해 최근 경제 여건이나 취약계층 또 일부 업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언,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정부가 조절할 것이다. 이렇게 네. 해석을 하면 될까요? 사실 좀 정부도 좀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예. 김동연 부총리는 진작부터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신중론을 폈던 분인데 지금 이분 다시 목소리를 낸 거고요. 네. 그러나 사실 주무부처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금 아무 말씀이 없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아주 조금 더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다만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아마 제가 볼 때 대통령 내지는 청와대가 굉장히 당혹하는 부분들은 막 소상공인들이 집단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변수가 되리라 보고요. 따라서 아마 오늘 내일 해가지고 지금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머리가 아플 겁니다. 한쪽은 노동계 쪽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고 다른 하나는 분명히 정부 쪽에서 사인이 조금 더 신중론, 속도 조절론 이야기를 할 텐데 네. 아마 그게 따라 가지고 뭐 김동연 부총리의 어떤 의사가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어느 정도 선에서 속도 조절을 해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 시나리오라 생각해요. 예. 우선은 차등 적용을 만일 한다면 뭐 사실은 좀 올라가도 좀 괜찮다 생각하는데 만일 차등 적용을 안 하고 지금 최저임금위는 결정했어요. 네. 그걸 안 하는 그런 경우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최소화시켜야 된다. 지금 현재 너무나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가 너무나 안 좋고 또 금년도
후반도 그렇고 특히 내년 가가지고 경기 전망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대량 실업 문제나 이런 걸 막으려고 한다면 네. 정부는 제가 볼 땐 지금 설득해야 됩니다. 최저임금 너무 올리면 오히려 근로자들한테 피해가 돌아오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질문을 이강우 기자한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난 5월에 현장을 방문하고 그 현장 방문한 결과가 보고서로 나왔다고 하는데 네, 현장 제출됐죠. 목소리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실제 보고서 내용 중에는 그 현장에서 이제 위원들이 만났던 노동자가 생각한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이 좀 담겨 있었는데요. 네. 보통 8,000원에서 9,000원 정도의 최저임금을 생각하는 근로자들이 많았습니다. 8,500원 정도를 딱 못 박아서 생각한 근로자들도 꽤 있었고요. 이게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 근로자들도 걱정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이게 최저임금이 8,000원이라면 현재 올해 최저임금 대비 6.2% 오른 금액이고요. 9,000원이라면 19.5% 오르는 셈입니다. 네. 때문에 실제 최저임금도 뭐 8,000원에서 9,000원 사이에서 뭐 두 자릿수 정도 올라가는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겠나 뭐 이런 식의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8,000원에서 9,000원 사이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다. 노동자들이 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는 거죠. 교수님, 사실 이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번도 조용하게 깔끔하게 결론이 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특히 시장론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 경제 상황이면 이 최저임금이 필요 있겠냐, 시장에 어떤 그 적정한 가격선을 맡겨도 되지 않겠냐, 무용론도 일각에서는 제기하고 있어서 경제학자로서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그래서 뭐 최저임금 제도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세요? 예, 근데 최저임금을 가지고 빈곤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매우 비현실적인 부분들이고요. 그건 빈곤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제도는 유지를 하되 단지 우리가 좀 속도 조절하고 그리고 사실은 업종에 따라서 임금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서비스업 부분과 제조업의 차이가 크듯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주고 또 지금 일각에서 이야기 나오는 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나이가 좀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지금 생계가 막막한 분들 말이죠. 네. 그런 분들 경우는 조금 더 예외 조항을 인정해달란다든지 하는 이런 이야기들인데 아마 최저임금 제도를 보다 현실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희 교수, 이강우 기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